네, 우리 향순찬 교수님, 소인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또 토론해 주실 중요한 손님들이 계셔서 제 발표는 아까 함께 조금 줄이기로 기해서 최대한 줄여서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령이다. 이건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증가율도 제일 높은 집단이다. 40대 50대 남성이. 이것도 이제 50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외롭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외로움에 관한 연구와 조사도 하는데 50대 남성이 아마 가장 외로운 연령층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자살을 하고, 네, 가장 우울하고 가장 외로운.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늘 뭐 두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서비스를 그래서 줘야 되는데 가장 만나기 힘들고 도움 주기 어렵다.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제 숨어 지낸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관계망의 단절 속에서 이분들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어려움을 아주 현실적인 생활 사건으로 표현하면 퇴직부터 부모의 사망, 또 여러 가지 불행, 질병, 자녀의 불행, 또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 또 여러 가지 자신감의 상실, 형제간들의 또 어떤 불화와 싸움, 이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뭐 노인까지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남은 삶에도 희망이 없다. 이미 실패했다. 노년까지 산다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영국, 미국 한 세 나라의 중장년 자살 예방 정책의 어떤 핵심을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중장년 남성은 정말 필요한 존재다. 아마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저희랑 비슷하게 중장년 남성이 희망이 없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존재다. 아까 우리 향수찬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인식이 이 자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와 같은 슬로건이 이제 이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정책에 쓰는 슬로건이라고 하고요. 저 슬로건은 아일랜드 중장년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정책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일 수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일랜드와 영국 같은 경우에 중장년 남성의 자살 관련돼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분들의 자살을 이해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줄어든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자살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지지와 대처를 잘 못한다.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지지 그룹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대처를 잘 못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데 남성들이 모임에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에 잘 못 가고 참여하는 되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여성들은 뭐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남성들은 같이 하자 그러면 난 됐다 이렇게 이분들을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이제 아주 우리가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하는 데 이제 중요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정책 프레임이 한 다섯 여섯 가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가 중장년 남성의 편하고 안전한 공간 만들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 전략을 바꾸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과 상담할 수 있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자, 이 장소에 평균 치료 시간이 가장 짧은 계층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스타벅스 커피와 같은 뭐 최근에 아주 상징적인 사람들의 회합과 미팅의 장소인데, 이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50대 남성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직업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할 일 없이 저 커피숍에서 장시간 있다는 것이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무시될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 공공 장소에 이제 남성들이 가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공공 장소에.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서울시도 고민하고,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도 고민하는 게,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사업을 하려면 맨스 프렌들리 스페이스, 남성에게 친화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뜻밖의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말수는 많지 않은데 담배는 많이 피고 어떤 특정한 주류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그룹은 카페, 식당, 도서관 등등 공공 장소에 있기를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원이나 장기 두는 곳, 당구, 탁구, 창고 같은 공간, 그래서 거기서 목공 작업이나 기계를 고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남성들은 이제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좀 제가 뭐 굉장히 축소해서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떤 첫 번째는 남성 공간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는데, 중년 남성을 위한 센터도 필요하다는 거죠. 중년 남성들이 모일 수 있는 중년 남성들의 스페이스가 첫 번째 자살 예방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여성 접근할 때 젠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 중장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젠더 센시티브 어프로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늙은 남자를 어디다 갖다 쓰냐? 준비 안 된 노후에 능력 없는 남자는 쓸모없다. 유튜브를 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년에 아주 초라해진 남성을 비난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꼰대는 정말 약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극단적인 위치에 왔을 때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남성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남성다움에 대한 신념과 교양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자신의 성적인 기능의 역할 감소나 신체적 이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과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살 사고가 커지는데, 이렇게 이제 약해진 상태라도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나 의미,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남성 모델이 없다. 나이 든 건강한 남성다움에 대한 모델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뭐 서양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아카데미 이번에도 무슨 상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중장년이나 노인 남성이 지혜를 갖고 있고 자상함을 갖고 있고 뭐 세상의 비밀을 갖고 있고, 뭐 마법사도 대부분 이제 나이든 노년의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분들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늙어가는 남성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 새롭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회적 지위를 재설정하는 그런 캠페인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교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남성 자살 예방의 컨텐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좀 약간 역설적인데, 남성에게는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편견이 많고 더 선입견이 강한 취약한 남성들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은
더 안 모인다는 거죠. 여성보다. 그래서 많은 이 남성 자살 예방 정책 프로그램에서의 용어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건강 이런 말보다는 마음건강 또는 뭐 마음 운동. 상대적으로 상담하는 남성의 비율은 훨씬 더 적어요, 사실은. 우울증 상담의 남성 비율도 훨씬 더 적고, 사실 많은 상담하는 대상은 이제 여성들인 경우가 많죠. 예. 이들은 치료라는 용어도 상당히 거부적이어서 코칭, 그다음에 그룹 치료한다 이런 것보다는 단체 활동을 한다, 단체 활동을 하자. 이래서 더 약해지거나 더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활동에는 더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에 뭐 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또 특별한 어떤 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코칭으로 준다.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선호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영미 문헌에 영국이나 미국 문헌에서도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부분은 상담보다는 뭐 코칭을 제공한다.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중장년 남성에게는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은 여성보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으로 존재하는 걸 더 힘들어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 속에 있는 걸 훨씬 더 편안해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표현상은 이렇게 후킹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화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망해가는 지역 창고에서 남성들의 뭐 스트립 공연단도 나왔었고 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의 뭐 관악대 공연단 이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 무리들의 절망하고 있었던 남성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역 사회에 도움도 되고 뭐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요. 아까 뭐 황순찬 선생님도 이제 살자리가 있으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일이 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경제적 수입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는 이분들이 어쨌든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삶에서 이렇게 쫓겨났다, 삶에서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닌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 집단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관악대, 합창단, 축구단, 예술단, 배드민턴 팀, 댄스 팀, 목공단 등등으로 이런 남성들의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의 우울감, 이분들의 어떤 연결되지 않았던 느낌을 회복하고 왔다. 물론 다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 집단마다 다를 것인데 이 남성들이 조직될 수 있고 그래서 그룹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자살 예방 정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실 아주 전형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멘토링이나 버디 프로그램, 뭐 약간 이제 대화를 더 잘하도록 도와주겠다 대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주 비관적으로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나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쨌든 일본은 어느 나라나 보니까 영미권에서도 음식 제공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반찬, 뭐 사실 굉장히 비난받기도 여성단체에서 약간 비난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50대 남성들에게 반찬을 다 돌려주는 것이 뭐 사업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커피를 함께 제공해줘서 가볍게 모여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음식 제공 서비스가 일단은 그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의 스팟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결 서비스 특히 유기견 이런 유기묘를 남성들 중에서 어쨌든 그런 걸 잘 돌봐주는 것으로의 반려동물 연결 서비스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뭐 국수 주기처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데 지금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거기에 뭐 취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이제 뭐 커넥터, 어떤 링크 워커, 뭐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 다양한 것 같아요. 저분들을 취업시켜주거나 저분들의 어떤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저렇게 빅런치를 차린 다음에 뭐 변호사 분이 나와서 금융 뭐 파산 식사 후에 그런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빅런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거기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다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마켓처럼 열어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맨즈 쉐드라고 해서 남성들의 작업장, 저기는 이제 사진에는 목공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남성들은 저런 거를 함께 만들고 그걸 또 어디 기부하고 이러는 속에서 재미도 느끼고 의미를 갖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자동차, 뭐 목공, 다양한 어떤 그런 조경 이런 거 관련된 남성들의 작업장,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아리, 공방 동아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추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기는 이제 그냥 작업장 수준인데요. 이런 게 잘 조직되면은 뭐 집수리를 같이 해주는 하우징 봉사단, 뭐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봉사단, 그다음에 지역사회 스포츠 팀이 되는 봉사단,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게 하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남성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생활 통합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입장에서의 저희 전략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에 한번 제안해볼 생각은 있어요. 남성들의 쉐어하우스를 중장년 남성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해볼 남성 친화적인. 두 번째는 지금 올시플러스 센터나 뭐 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이 그래도 조금 건강한 분들이 생명지킴이 동료 남성들의 자기 동료 남성들의 생명지킴이 해주시고 또 남성들을 커넥터 해주시는 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50대 남성들이 모이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50대 남성들을 이제 찾아내고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나의 또 이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활동단, 이게 이제 젠더 어프로치를 할 때 남성들이 저희 생각에는 여성이 어프로치하는 거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동료 남성의 어프로치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에 대한 워커들을, 일하는 실무자분들을 중년 남성에 기반해서 건강이나 알코올이나 생명 돌보미를 활동하는 이제 그런 활동단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고시원과 언룸 같은 아까 우리 송인주 선생님 말씀하신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이분들은 바로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바로 또 활동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가벼운 미팅을 해가면서 이제 교육하고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중장년 및 노년 남성의 건강한 모델,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높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삶이다. 늙어가는 남성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어떤 사회적 우리의 합의된 개념과 모델을 캠페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다. 하지만 강조해야 될 것은 최근에 어쨌든 영미권이나 아일랜드의 그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런 이제 젠더
남성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 하는 것을 끝으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중장년 남성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